일단 이준석 대표 자택에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화기도 꺼냈다 여러 보도가 나오는데 특히 이 얘기요. 이준석 대표 집 앞에 부재 중인 관계로 배달 안내드립니다. 윤리위 내용 증명 딱지가 부착이 돼 있다. 이준석 대표에 직접 전하지 못한 이게 좀 새롭게 알려졌어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등기 우편이라 하더라도 이 수취인 당사자가 이 수령 확인을 해야만 그게 전달이 되거든요. 예. 더더군다나 이번 이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결정의 경우에는 당 대표직을 정지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효력이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걸 구두로 통보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아마 이제 정식 문서를 통해서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려고 시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자택이 없다 보니까 왔는데 한 번 왔는지 여러 번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왔는데 직접 전달을 못 하다 보니까 나는 충분히 전달할 의사가 있었고 전달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메모가 이 자택 집 앞에 붙여져 있는 것으로 봐서는 예. 이준석 대표가 직접 이 중앙윤리위원회 결정문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겠죠. 지금 집에 없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이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수진 의원님,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가 일단 윤리위의 내용 증명도 도착을 했는데 수령을 안 했기 때문에 언젠간 침묵을 깨고 본인 거취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어느 정도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우선 이 내용 증명 같은 경우에는요. 당 윤리위원장이 징계를 받은 대상자에게 즉각적으로 내용 증명을 보낸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당 사무총장은 각 당협이라고 하죠. 지구당, 각 지역의 사무실마다 다 해당 내용을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갔다는 보고를 들었고요. 예.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으로서는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참 안쓰러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우선 윤리위원회 자체를 이준석 당 대표 혼자 구성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당내 인선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최고위원이라든지 다른 사람과 상의한 전례가 없습니다. 당 윤리위원회도 혼자 구성을 했고 또 윤리위에 본인이 나가서 3시간 동안 소명을 했어요. 이거는 윤리위에 대한 기능과 권위와 모든 것을 본인이 인정한 것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윤리위에서 자신의 부당성을 충분히 알렸다고도 밝혔거든요. 그렇다면은 윤리위의 입장을 과연 법률적으로 번복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다고 들었고 예. 오늘 이제 의원총회에서 하태경 의원이 연단에 섰을 때 많은 의원들이 물어봤습니다. 연락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하태경 의원이 중요한 얘기를 하셔서 하태경 의원이 오늘 의원총회 중에 연단에 발언을 서서 하니까 했어요. 이준석 발언을 했고 의원하고 좀 친하다고 이준석 대표가 판단이 되니까. 지금 이제 윤리위에 대해서 공격도 하고 있고 예. 또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는 의원 몇 안 되는 의원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물어봤을 때 하태경 의원이 하는 얘기가 제 얘기도 듣지 않는다. 예. 이렇게 얘기를 실제로 해서 의원총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하태경 의원이. 당분간은 조금 이준석 대표의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곧바로 본인 거취에 대해서 혹은 의원총회에서 결의안 채택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대한 반응도 바로 나오지는 않겠네요. 조수진 의원의 지금 의원총회 분위기를 좀 보니까. 그러니까 윤리 결정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으로 이건 문제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법적 대응에 나서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의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지금 말씀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하태경 의원도 지금 이준석 대표와 쉽게 연락이 닿지 않는 것 같다. 혹은 본인 말을 잘 안 듣는다라는 취지의 말도 의원총회에서 했는데 일단 자택에 초인종 응답도 없고 전화도 꺼놨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이준석 대표가 본인 SNS에 올린 노래가 바로 지금부터 흘러나올 이 노래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이 노래입니다. 가사도 좀 밑에 나오는데요.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지 말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좀 나올 텐데 이 오현준 군의 바람의 빛깔이란 노래. 나무를 베면 얼마나 크게 될지 알 수 없다. 이 가사를 좀 인용을 했는데 박성 비서관이 사실 특별한 해석 없이도 이 가사 내용에 이준석 대표의 심경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본인은 이런 가사 내용처럼 부당하다, 이거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 노래 가사 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아주 쉽게 이준석 대표의 심경을 해석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윤리위에서 내린 징계 자체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는 계속 의문을 제기해왔던 것이고 예. 특히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의도적인 공격, 즉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의 의도가 있는 공격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계속 해오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가 계속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 보면 결국에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본인을 배척한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끈 당대표임에도 예. 어째서 이러한 의도가 있는 공격을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좀 우회적으로 좀 표현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노래가 참 이런 식으로 반복돼서 쓰이는 거를 보면 이준석 대표가 사실 2018년 때도 이 노래를 인용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계속 비슷한 상황에 놓인다라는 느낌을 본인이 받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정도라면 우회적인 게 아니라 아마 대놓고 본인이 메시지를 내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한번 들어봤어요, 노래. 오연준 군의 그 아름다운 음성 한번 들어봤는데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당 내에서도 앞서 뭐 의원총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다고 했는데 이현정 의원. 네. 홍준표 시장은 업보라는 표현을 썼고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윤리나 윤핵관들이 조폭 같다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엇갈린 반응들입니다. 네. 뭐 저도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연준 군 좋아하는데.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는 게 다르다고 무시한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네. 제가 볼 때 다르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다른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다른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고 전달하느냐. 예. 저는 거기에 바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자신의 어떤 다른 생각을 어쩌면 상대방에 대한 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 보면 끊임없이 상대방에 대한 공격, 갈라치기 뭐 이런 행동들을 취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지금 이 당내 상황을 보면 우군이 없다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다 상쇄를 하고 내가 다르다. 이것만 지금 본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의 뛰어난 지점도 있고 굉장히 좀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관철시키고 어떤 면에서 보면 당대표로서 이걸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많은 사람 상처를 줘놓고 지금 이제 이 홍준표 대표가 하는 게 시장이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2019년도 바른미래당 할 때 손학규 대표한테 얼마나 모질게 했느냐. 예.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당해보니까 어떠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역지사지하라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나는 다 잘했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나를 갖고 그래요라고 아니라 본인이 과연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라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이제 업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인식을 좀 해보라는 게 이제 지적이고 더군다나 이 나무를 베면 얼마나 이 공백이 클까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본인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대단한 것 같지만 또 이게 나중에 어떤 회사에 있잖아요. 휴가 갔다 오면 내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라고 하지만 휴가 갔다 왔는데 아무도 그 공백을 못 느낀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 아픈 경우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이거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소통과 이런 것에 있어서 나만 옳다고 생각하지 마라. 바로 그런 좀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그 윤핵관들 윤리위는 조폭 같다, 조직폭력계 같다는 얘기까지 유승민 전 의원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준석 대표와 좀 인연이 깊다고 알려진 김용태 최고위원이 이 대표의 징계를 두고 윤핵관을 겨냥했습니다. 계속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여의도에서 흔히 말하는 찌라시로 들리던 소문인데 윤핵관들이 윤리위를 통해서 이런 관련해가지고 지난주 금요일처럼 징계를 할 거다. 그래서 당 대표를 거리시킬 거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분당 시나리오는 좀 제로다라고 생각됩니다. 싸우더라도 정치는 늘 권력 투쟁의 연속이지만 싸우더라도 당내에서 싸우고 당내를 혁신해야지 뭐 당 밖에서 할 생각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태 최고위원이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이른바 이준석 쫓아내기 시나리오는 지난 연말부터 나왔던 얘기고 이준석 대표를 징계해서 당대표를 거리시킬 거라는 소문도 돌았다. 그러면서도 이 얘기가 있어요. 분당 가능성은 없다. 이준석 대표가 싸우더라도 당내에서 싸우고 혁신할 것이다. 일부 청년층을 좀 모아서 창당을 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좀 시나리오가 있긴 했던 모양입니다. 네, 뭐 여의도에서 돌고 있는 여러 뭐 이렇게 정보 사설 찌라시라고 하는 것들은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돌기 때문에요. 그 김용태 최고위원이 한 얘기 중에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처럼 이준석 대표를 징계해서 징계까지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당대표를 건의시킬 것이다. 이건 오늘 의원총회에서 거리가 아니라 사고로 규정을 함으로써 당대표 지금 유지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찌라시는 100% 사실에 근거한 얘기가 아니고 이럴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서 전달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저런 증거가 얘기가 사설 정보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분당 가능성이 또 이제 언급이 되고 뭐 이준석 유학설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말 그대로 이것은 누군가의 어떤 추측성 전망이고 추측성 얘기로 보입니다. 분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당을 창당하려면 막 엄청난 그 정치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총선이라든지 대통령 선거라든지 전국적 선거가 있을 때는 예.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창당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앞으로 2024년 총선까지 약 2년 가까이 전국 선거가 없는 마당에 이준석 당대표가 개인적으로 탈당을 해서 창당을 한다? 이것은 그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말 그대로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처지가 곤궁해지니까 새로운 뭔가 선택을 하지 않겠느냐. 예. 그 중에 하나의 선택지로 이 창당설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수진 의원님도 같은 최고위원이시잖아요. 김영태 최고위원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우선 김용태 최고위원은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그냥 최고위원이 아니라 청년을 대변하기 위한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음모론이라든지 근거 없는 음모론, 지라시 이런 거를 들먹이는 것은 청년 최고위원답지 않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분명히 오늘 아침에도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리위에서 논의한 사안은 외부에서 제기됐고 멀리는 2013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2013년에 윤핵관이 있었습니까? 2013년, 2014년 사건에 어떻게 윤핵관이 등장합니까? 예.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런 주장을 펴는 것, 이게 이준석 대표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이라면 청년에 걸맞는 언어와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당이 굉장히 분란이 휩싸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최고위원이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유감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 중에 윤핵관으로 지목한 장제원 의원 얘기를 짧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성문 비서관님. 오늘 국민의힘 중진 모임에는 장제원 의원이 불참을 했고 그런데 일각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이미 예정된 산악회 모임이니까 여러 그 시민들 팬클럽 비슷한 이제 여러 주말에 시민들과 만나서 소통하는 건 누가 뭐라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분위기상 뭔가 좀 맞지 않지 않냐. 젊은 당대표 몰아내고 너무 샴페인 터트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동시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굉장히 대규모 모임을 가지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오랜만에 말씀으로는 코로나가 지났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지금 코로나도 재확산되고 있는 시점이고 과연 이 시점에 과연 저 정도의 규모를 동원해서 본인의 세를 과시하시는 것이 어떤 의도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저는 이거는 본인의 세력을 다시 한번 과시하는 것이고 본인의 위치에 대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밖에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동시에 저는 조금 더 집중했던 게 사실 산악회 일정 같은 것보다 국민의힘의 중진 모임에 불참한 것에서 그 본인의 행동의 의도를 좀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진 의원 모임뿐만 아니라 오늘 초선 의원 모임, 재선 의원 모임 이렇게 다양한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일어난 이 사안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에 대해 머리를 같이 맞대는 시간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참을 했다는 거는 저는 의도가 있었다고밖에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의 의도대로 지금 징계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의사는 따로 전달을 했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을 과연 위기로 인식한다면 중진 의원으로서 저 모임에 불참을 하시는 게 과연 타당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조 의원님, 특별하게 물론 장제원 의원 개인적인 일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국민의힘으로서는 꽤 중요한 자리였는데 장제원 의원이 불참했다.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현장에서는 좀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글쎄요, 오늘 아침에 장제원 의원 방에 저도 전화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역에 오래전 일정을 잡아놓은 게 있어서 못 왔다. 이런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고요. 또 코로나 2년 동안 모든 산악회 활동이라든지 야외 활동이 막히면서 각 지역의 당원들이 야외라든지 산악회 같은 활동을 2년 넘게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양천갑의 당협위원장인데 저희도 7월 초부터는 저런 움직임이 있어요. 예. 다만 7월 8일 날은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 여부가 예정이 오래전부터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주말에 페이스북에 이런 모습을 공개한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는 의견도 좀 나왔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일단 권성동 체제로 국민의힘이 다시 이 수습을 좀 하겠다. 재편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는데 그럼에도 이현정 의원님 네. 일부 친윤계 의원들은 아니다 이준석 대표 자진 사퇴를 권유하고 물러나면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부터 이런저런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차기 당대표로 누가 좋냐? 안철수 의원의 수치가 좀 높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가능성은 뭐냐면 일단 경찰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경찰 수사 결과가 어떤 시기든 나오게 될 경우에 만약 무혐의로 나오면 뭐 인석 대표가 좀 명예를 하겠지만 만약에 이게 기소 의견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인석 대표가 당 대표직 유지하기가 꽤 어려울 겁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도 기소가 나올 경우는 상당히 징계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이제 변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본인이 어떤 면에서 보면 선당우사 차원에서 이 당 대표직을 6개월 동안 비워두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이제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죠.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사실은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또 논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6개월 정도 남아 있으면 하지만 6개월이 넘게 남아 있을 경우엔 지금 인석 대표가 내년 6월 달까지가 임기거든요. 예. 그 잔여 임기만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는 뭐 당이 이제 여러 가지 잔여 임기만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제대로 된 2년짜리 할 것이냐. 왜냐 지금 다음 당 대표가 차기 총선의 공천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툼이 있는 것이고 지금 안철수, 김기현, 뭐 나경원 전 의원 등등이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물밑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새로운 여론조사까지 나왔고요. 일단 오늘 조금 전에 끝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앞으로 권성동 체제에 힘을 실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입니다.